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펜스 부통령의 그 10월 4일 연설문을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해석해 드리면서 또 이 관련 사항을 해설해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미국에서 그 재미난 그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일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국회의원이 매사추세츠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인데,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그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 상원의원이 그 하나의 그 정치적인 그 이벤트가 터졌는데, 그 내용이 아주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금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주 원래는 유명한 학자 출신입니다. 하버드 대학 법과대학 교수도 하고, 그거 하기 전에는 그 텍사스 대학 법과대학 교수도 했고, 미국에서는 그 상법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파산법에 관해서는 미국 전체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12년부터 이 상원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특이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은 눈도 파랗고 머리도 금발이고 완전히 그 백인 여잔데, 이분이 자기가 체로키 인디안의 그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체로키 인디안 후손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할아버지가 이 얼굴 광대뼈가 이렇게 뿡 나왔고 그래서 인디안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트럼프는 또 이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별명을 포카혼타스라고 붙였습니다. 그 포카혼타스 여러분들이 그 만화 영화도 보고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죠. 근데 인디안 여자인데 추장딸이죠. 추장딸인데 이제 백인 남자랑 결혼해서 영국까지 이제 가서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던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포카혼타스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이제 사사건건 서로 부대치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그 실력도 별로 없는데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가지고 하버드 대학 같은 데다 교수도 되고 그런 것이다, 실력대로 하면은 못 되는 사람이다 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엘리자베스 워렌이 그럼 좋다, DNA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DNA 테스트를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망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그 인디안의 피가 인디안의 DNA가 0.09%가 이제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언론에 나오기는 1024분의 1이 인디안 계통의 피다. 그리고 1024분의 1023이 백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보통 백인보다도 훨씬 인디안 피가 적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디안 피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도 모를 텐데 평균보다도 더 적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망신을, 이제 대단한 망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에 이제 난 거예요. 포커혼타스 의원 트럼프의 한방 매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망했는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한방 매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논쟁이 이제 마치 종지부 찍게 돼가지고 트럼프가 망신을 당한 식으로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잠깐 제가 그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보도를 읽어드리면은,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워런은 2012년 상원의원 출마 당시 자신의 원주민인 체로키와 델러웨어 부족의 먼 후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는 워런이 원주민 후손이 아닌데도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입학하고 교수로 채용될 때까지 줄곧 소수민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혈통임을 증명하는 DNA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증명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연방상원의원 워런은 15일
자신이 미국 원주민 혈통임을 증명하는 DNA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원주민 혈통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며 포커헌터스라고 조롱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박하기 위해서다. 예, 근데 1024분의 1이기 때문에 반박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완전히 스스로 이제 망한 겁니다. 미국 언론에 어떻게 이제 나온가를 보겠습니다. 브라이트바트 뉴스라는 그 잡지는 뭐 잡지라기보다도 인터넷 매체인데 이거는 그 트럼프 친구인 그 배논, 스티브 배논이 이제 하는 잡지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나온 그 이 기사 제목입니다. Establishment Media reverse course to blast Elizabeth Warren over DNA fiasco. DNA fiasco. fiasco는 아주 폭망한 사건을 fiasco라고 그럽니다. 이거 망했다 그랬을 때 fiasco라고 그래요. DNA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주류 언론조차도 이제까지 했던 말을 뒤집어서 거꾸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네터 엘리자베스 워런's rollout of her DNA test has been such a train wreck. train wreck은 뭡니까? 기차가 탈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DNA 조사한 거는 기차가 탈선해서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DNA 조사하기 전에 모든 미국 언론들이, 모든이라기보다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제 트럼프 이제 한 방 먹는다 봐라. 그리고 저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없지.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해가지고 각 방송들이 이제 DNA 검사하기 전에 이제 쏟아놨던 말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ABC 뉴스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reveals proof of Native American ancestry.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 자기가 이제 인디안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이제 조사 결과를 이제 공개한다, 발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AP 통신은 워런 DNA shows Native American heritage. 워런의 DNA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인디안이라는 소리예요. 인디안의 그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검사도 안 했는데. CNN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엘리자베스 워런 releases DNA test with strong evidence. 강력한 증거가 있대요. of Native American ancestry. 인디안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를 이제 리빌은 이제 뭐 우리말로는 이제 공개했다 그런 뜻입니다. BBC도 그래요. 엘리자베스 워런 그 점점 찍고 DNA test find strong evidence of Native American blood. 그 사람이 인디안 후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했다. 그리고 USA Today 워런 DNA shows Native American heritage. 이게 미국 언론들이 이렇습니다. 아직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는 다 맞는 거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한 얘기는 다 가짜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USA Today도 이제 워런의 DNA가 조사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헤리티지, 그 인디안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BC 뉴스 엘리자베스 워런 releases DNA result indicating she has Native American heritage. 그녀가 인디안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DNA 결과를 공개했다.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 보스턴은 이제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그 도시의 신문이죠. 워런 reveals test confirming ancestry, confirm 확인해주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 할아버지 그 위 꼭대기죠. 거기가 인디안임을 확인해주는 그 테스트 결과를 내놓았다. 예. 테스트 결과 나오기 전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은 요거를 테스트 결과 나온 다음에 그대로 옮겨다 쓴 겁니다. 이 정도는 이거는 오보인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 거짓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과학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DNA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말 전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그 뭐 70년 전에 한국에서 전사한 그 사람의 뼈를 가지고 누군지를 다 알아낼 정도니까 그 과학의 힘은 대단한 것인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 신문들이 다시 쓴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엘리자베스 워렌 angers prominent Native Americans with politically fraught DNA test.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은 정치적으로 문제투성이의 DNA 테스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유명한 인디안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지금 미국 인디안들이 나와서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네들 팔아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한 것이죠. 분노하고 있습니다. CNN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might have actually made things worse with her DNA gambit. 그 DNA 갬빗은 이제 뭐 도박이죠, 도박한 겁니다. DNA 도박을 해가지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좀 어설프게 썼습니다. CBS 엘리자베스 워렌 criticized for releasing DNA report. DNA 리포트를 공개한 다음에 비난받고 있다. 그리고 폴리티코라는 잡지는 워렌 스톰블스 위드 네이티브 아메리칸 롤아웃. 자기가 인디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스톰블이라는 건 뭐 휘청거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뭐 뉴욕 타임즈 보겠습니다. 뭐 하도들 다 많은데 엘리자베스 워런's DNA result drew rebuke from Trump and raised questions. 엘리자베스 워렌의 그 DNA 테스트는 이제 트럼프로부터 꾸짖음을 받게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이긴 거죠. And raise questions. 그리고 이제 이 질문, 그 사람이 아직까지 했던 데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제 의문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USA Today, Cherokee Nation이라는 게 바로 워런이 자기가 체로키 후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체로키 인디안에. Cherokee Nation slams Senate Elizabeth Warren's DNA test as inappropriate and wrong. 그 체로키 네이션, 지금 미국 인디안들이 지금도 그 마을마다 가면은 인디안 후손들이 그 인디안의 그 전통을 유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이제 그 대표들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분노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자베스 워렌의 DNA 테스트는 그건 부적절했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 지금 한 정치가가 평생을 거짓말로 살다가 지금 이제 망한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2020년에 민주당 대통령으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기 말로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여자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2020년 바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때 당선이 되면 이기를 하는 것이죠. 2번 하는 건데 자기가 이기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은 아예 후보가 될 수 있을지조차 문제인데, 지금 내가 다시 거꾸로 읽는다면은 우리나라 신문의 그 큰 글자입니다. 인디안 혈통 DNA 공개. 인디안 혈통이라는 거예요. 포카혼타스 원 트럼프의 반격. 그럼 이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뉴스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또 당하고 있구나. 역시 그 사람 그냥 말 엄벙덤벙 하더니만은 당하고 있구나라고 알겠죠. 월은 사실상 2020 대선 출마 선언. 이건 이렇게 그 엉터리 뉴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오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날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신문 10월 17일인데 그 DNA 결과가 나온 게 10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틀린 거죠.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스뉴스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워렌 상원의원은 실제로 보통 미국 백인들보다 실제로 인디안 피가 더 적다. 우리 그 몸속에 보면은 뭐 피가 완전히 순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뭐 중국하고도 합쳐져 있고 몽골하고도 합쳐져 있을 거고 일본 피도 조금 섞여 있을지 모르고 뭐 완전 순수 혈통은 지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보통 그 에버리지 유로피언 아메리칸, 보통의 그 유럽에서 온 백인 미국인들보다도 더 인디안 피가 덜 섞여 있다. 그래서 0.09%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설명이 되고
그 분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도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는 얘기한 언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 그냥 그 소망사항을 얘기한 것이죠. 트럼프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행태가 지금도 별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국회의원은 상원의원은 대통령 꿈까지 꾸던 사람인데 어떤 근거로 자기가 이렇게 그 인디언인지 확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포카혼타스라고 조롱도 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트럼프를 오히려 좀 경망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 참 그 일이 묘하게 참 놀랍게도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좀 그 미국 뉴스를 본 거하고 너무나 그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폼페오가 이제 4차 북한 방문을 한 것이 벌써 뭐 거의 열흘 좀 넘었는데 7일 날 했으니까. 근데 그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뭐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이 그 리스트를 달라. 핵의 리스트를 어디에 핵무기와 핵시설이 있다는 그 목록을 주면은 그 미국이 가서 이제 사찰을 하는 것이죠. 근데 김정은이 목록을 제출할 수 없다,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신뢰를 서로 못하는데 신고해도 미국이 그것을 믿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목록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북한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다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뭐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100%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목록이라고 냈는데 미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목록이 있는데 그거랑 다르면은 당장 시비를 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기도 있는데 왜 그건 안 썼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신고해도 미국이 믿겠어요? 라고 한 것은 틀리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이 핵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왜 정말로 힘드냐면은 목숨을 걸고 만든 겁니다. 그거는 목숨을 걸고 만든 거를 평화롭게 쉽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뭐 여러 언론 매체에서 질문하는데 계속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제는 절대로 해제하지 않는다. 완전히 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때까지 대북 제재 해제 준비 안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러면서 그 재미있는 얘기가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바마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에 그 미국은 제재를 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그 한 정치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의 비핵화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과정이 아니다. 과정에 뭐 이걸 하면 저거 하고 그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 다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뭐 그것도 올바른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핵이 폐기가 될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그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론인데 앞에 그 소론이 조금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본론은 그 펜스 부통령이 2018년 10월 4일 그 워싱턴에 있는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내용인데 이거를 뭐 유튜브 하는 그 분들이 뭐 해설을 드문드문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그 번역을 해드리고 또 그 해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한 30분 이상 연설한 것인데 몇 가지 부분으로 이제 쪼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허드슨 연구소 가서 얘기를 하니까 허드슨 연구소가 그 대단한 연구소라는 그런 그 뭐 찬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가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참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그 부통령이 얘기한 거가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역사를 바꿔놓은 몇 가지 그 중요한 그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조치들이 꼭 대통령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마샬 플랜이라고 있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전부 그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소련과 냉전을 하는데 참 그 막강하게 기여를 했던 그런 그 계획인데, 마샬은 그 당시에 그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애치슨 선언, 애치슨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애치슨 선언도 또 이 국무장관이 한 것이고, 뭐 닉슨 덕트린은 이제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닉슨 덕트린은 사실은 뭐 키신저 독트린이라고 얘기해야 맞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키신저 박사의 그 아이디어가 거의 닉슨 독트린을 만드는데 그 기본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그 펜스 부통령은 이제 자기 부통령 자격으로 연설을 했지만은, 이분이 연설을 하는 모든 그 문장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정말 일심동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과 세계의 리더십 챔피언인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세계의 리더십 챔피언인 트럼프 대통령이래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관계 개선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6일 마르아라고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죠. 거기서 3시간 반 이상이나 그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뭐 오랜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날 또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말로 이제 그 연설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이 쭉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일심동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인가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북한의 최선이라는 그 국장이 그 외무부 북한 외교부죠. 펜스 부통령을 그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비하를 하는. 바로 그 최선희의 펜스 비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그 대화를 중지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적극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2년 동안 사이가 괜찮았는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American people deserve to know. 미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미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경은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는데 그것을 중국의 일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체가 하는 겁니다. 그 employing 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그러니까 중국 정부 전체가 나서서 지금 대미 정책을 하는데, 정치, 경제, 군사, 선전, 전술을 동원해서 미국 내 중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중국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하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China is also applying this power in more proactive ways. 아주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작년에 그 이미 공식적으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나온 얘기를 이제 일부 인용을 합니다. 미국은 공식 문건에서, 이제 공식 문건이라는 거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입니다. 중국과 이미 대규모의 권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뭐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은 새로운 중국 정책을, 대중국 정책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공정성, 상호 호혜, 주권 존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우정과 공개성의 정책, 우정, 프렌드십이죠. 공개, 오픈리스입니다. 의 정신을 기초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은 중국하고 원래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는 일본하고 미국 관계가 나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그 소련을 격파하는 것이죠. 소련을 격파하는데 중국은 미국하고 같은 편이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지금 미중 경쟁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는데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결국 소련을 붕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펜스 부통령 얘기에 과거에 좋았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정과 오픈리스, 공개의 정신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중국 사람들이 지난 100년을 치욕의 100년, 치욕의 100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 때도,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정말 중국을 모욕을 줬습니다. 그때도 미국은 그런 그 중국을 모욕 주는 정책을 거부하고 중국에 대해서 그 호혜적인 오픈도어 폴리시라고,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문호 개방 정책입니다. 우리 공정하게 장사를 합시다 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서구 열강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가서 이제 뺏는, 홍콩 영국이 뺏어간 거 여러분 다 아는 역사죠.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를 펜스 부통령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들은 중국의 그 문화, 그리고 중국 국민들의 그 행동 이런 데 대해서 그 감동까지 받았었다. 우리가 원래 좋은 관계 아니었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펜스 부통령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서구 열강이 중국에 막 침입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청나라가 망할 무렵입니다. 그때 그 중국의 의화단이라는, 영어로는 이제 박서라고 그러는데, 의화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고, 의화단이 그때 그 북경에 와 있던 그 서양 사람들의 공관을 다 점령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건 외교사에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북경의 55일이라는 유명한 영화죠. 그래갖고 이 자기 국민들이 중국 의화단한테 이제 포위되어 있는, 이렇게 잡혀 있는, 인질로 잡혀 있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양 열강들이 작전을 합니다. 군사 작전을 해가지고 결국 의화단을 전부 이제 괴멸을 시키죠. 그래 놓고서 그 서양식으로 너네들이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벌금을 내라 해가지고 정말 잔인한 그 전쟁 배상금을 다 받아냅니다. 그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다 가는데, 미국도 배상금을 받았어요, 그때. 그런데 미국은 그 돈을 중국을 앞으로 문명국가로 만들고 현대 개방국가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 돈을 내가지고 대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대학이 지금 중국에서 중국의 MIT라고 그러죠. 그 대학을 칭화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청화대학이라고 쓰는데, 그 칭화대학을 미국이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을 다시 거꾸로 내놔가지고 만든 학교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역사가 좋았다는 것을 이제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중국과 함께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느냐. 싸웠죠. 중국군이 가지고 있던 비행기들이 다 미국이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본하고 전쟁할 때 미국이 다 도와줬죠. 함께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웠다. 그런데 1940년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고 대만은 쫓겨갔습니다. 1949년 집권 직후 중국 공산당은 권위주의적 팽창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산과 계곡에서 중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서 이 자유의 전쟁 최전선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My own father saw combat
on that frontier of freedom. 이 자유의 최전선에서 우리 아버지도 싸움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자기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라는 것을 이제 뭐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펜스 부통령은 잔인한 한국 전쟁조차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있었는데 1972년 미국과 중국이 새로 이제 접근을 했죠.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했고 또 미국의 대학들은 중국의 엔지니어, 경영자, 학자 그리고 중국의 그 정부 관리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은 또 좋은 관계를 한국 전쟁에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를 여기 그 일면을 보여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련이 몰락한 후에 중국은 필연적으로 자유국가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지금 자본주의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민주화가 되고 또 뭐 서양 비슷한 미국 비슷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21세기가 됐을 때 우리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시장을 다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다 여러 그 분야에 펼쳐 나가서 중국이 이제 개인 자유도 갖고 뭐 또 휴먼 라이트도 있고 뭐 이런 이 소구식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기대하고서 우리는 중국을 그 세계 무역기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과거 정권들은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자유화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거라고 믿고 지난 2년 동안에 좋은 관계를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but that hope has gone unfulfilled. 그러나 그런 희망은 지금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개혁 개방을 말하고 있지만 말뿐이지 아무것도 그 실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소평에는 중국을 개혁 개방한 뭐 중국의 중국을 이제 바꿔놓은 지도자죠. 그 등소평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 자기 후손들한테 절대로 미국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그냥 힘을 기르자. 그렇지만 미국하고 싸우고 그러는 건 안 되고 조용한 낮은 자세로 뭐 대국 굴기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얘기를 사실은 했죠. 그런데 등소평의 정책은 지금 공허한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공허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 펜스 부통령이 중국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지난 17년 동안 중국의 GDP는 17배나 늘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것은 그 성공한 이면에는 미국의 투자, 미국이 이제 돈을 댄 것이죠. 미국의 투자가 중국이 이런 나라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런데 자유무역, 공정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쿼타라는 것은 뭐 미국 물건이 몇 퍼센트 이상 중국에서 팔릴 수 없다. 뭐 이렇게 할당을 정하는 거예요. 환율 조작, 강제적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도둑질, 그리고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이 뒤에 그러니까 뭐 하여간 나쁜 거는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이 같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중국의 제조업이 성장했고 중국의 공장들이 그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경쟁자들을 파탄내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크는 것이 함께 큰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의 손해를 통해서 중국이 큰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이 여기서 가장 큰 손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데도 적극 기여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은 3,750달러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재건해 주었습니다. We rebuilt China over the last 25 years.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중국을 새로 만들어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은 미국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중국이 크는 거는 미국한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나라는 하나가 되었다 이미.
그래서 중국이 잘 살게 되면은 중국은 미국의 공장이고 미국 사람들은 그 싼 물건을 샀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 중국과 미국은 싸울 일이 없다. 이미 하나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켄벨이라는 그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중국이 어느 날 미국을 앞서서 1등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미국식으로 세계를 끌어갈 테니까. 중국이 리버럴 헤지모니가 될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주의적 패권국이 되고 그리고 무역 그리고 경제 뭐 이런 걸 다 강조할 텐데 뭐가 문제냐. 마치 영국의 패권을 미국이 물려받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라고 믿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이제 막 길러준 것이죠. 그 펜스 부통령 말로 We rebuilt China over the last 25 years.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여기서 지금 이 펜스가 한 말 중에 차이나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의 공산당은 계속 자기가 말하는 그 대상은 중국의 공산당입니다. 중국 국민도 아니고 중국의 시장도 아니에요. 지금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제조 2025 이거 중국이 아주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해가지고 2025년이 되면은 중국이 그 좋은 세계에 아주 그 뭡니까 그 과학적인 뭐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그런 그 최고의 그 제품들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미국이 세계를 장악했던 거랑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패권국이 되는 것이죠. 펜스 말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세계의 가장 발달된 산업 90%를 중국이 장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보트,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관료와 기업에게 미국의 지적재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미국의 지적재산, 그러니까 미국 것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뭐 미국에서 먼저 발명한 걸 빼내라는 얘기죠. 그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 같은 그 지식들, 이것은 미국의 경제 리더십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3,7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고 끝나는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역 적자보다는 훨씬 더 크고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는 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경은 지금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무역 비밀을 넘길 것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회사가 중국에 투자할 때 중국은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장사하려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쁜 일은 중국의 비밀 정보기관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전반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국가정보원 CIA 같은 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구가 국가가 나서서 미국의 기술을 훔치는데 이제 뭐 아주 그 대대적인 작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최신의 군사무기 관련 청사진, 그러니까 미국의 그 블루프린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중국이 뺏어오는데 이제 뺏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 공산당들은 훔친 기술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쟁기를 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쟁기를 칼로 바꾼다라는 말이 국제정치학에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쟁기가 이제 우리가 소 뒤에 끌고서 그 이제 봄에 그 가는 그 밭을 가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쟁기라고 그러는데 플로우쉐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평화는 그 칼을 다 녹여서 쟁기를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영어로 그렇게 씁니다. sword to plowshares. 그러면 칼을 쟁기로 만든다. 그게 이제 평화로, 그러니까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펜스 부통령 말은 중국은 훔친 기술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쟁기를 칼로 바꿔놓고 있다. 거꾸로예요. Turning plowshares into sword on a massive scale.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에서 발명된 그 좋은 기술을 훔쳐다가 무기를 만드는 데 쓰고 있다. 중국의 국방부에는
아시아 국가들 국방비를 다 합친 것만큼 많습니다. 중국은 육지, 바다, 하늘에서 미국 군사력의 우위를 저하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그와 같은 중국의 미국을 남진에서 몰아내는 그 노력에 절대로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함들은 센카쿠 섬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센카쿠는 일본이 관리하고 있는 섬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미국이 센카쿠 섬이 누구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그냥 서로 분쟁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는데 일본이 관리하고 있는 섬이다. 뭐 일본 영토다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일본이 관리하고 있는 섬입니다. 중국은 2015년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백악관 가면 이제 장미 정원이 있죠. 남중국해를 군사화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그 관리들이 그 바다는 평화의 바다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은 남중국해에다가 인공섬을 만들고 있으며 그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형 배를 쏘는 미사일 또는 비행기를 쏘는 미사일들을 거기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온 거니까 바로 그 주에도 중국의 침략 정책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군함하고 미국 군함이 40m까지 가서 붙은 적이 있었죠. 그 얘기를 펜스 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자유의 항해 작전을 하고 있던 중인데 중국이 와서 이렇게 그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라고 이제 군사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경제 자유화가 중국을 자유화시키고 미국 및 세계와 더욱 큰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인 침략을 선택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막강해진 중국의 군사력을 더욱 이제 군사력이 더욱 이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인볼든하게 했다. 그러니까 미국 돈도 많아지고 군사력도 세지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탄압이라기보다도 감시하는 겁니다. 오늘 중국은 역사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감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서베일런스 스테이트라고 그랬는데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더욱 팽창적이고 더욱 침략적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1984년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그 쓴 소설인데 그때쯤 되면은 그 옛날 소설이지만은 1984년쯤 되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국가 권력의 감시를 받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그 우리 글 쓰는 것도 다 감시받고 움직이는 것도 감시받고 그거를 지금 중국이 미국의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 발자국 뛰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펜스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이런 것을 그 오웰리안 조지 오웰이 얘기했던 그런 사회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스가 직접 한 말이죠. 2020년까지 중국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오웰적인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전국 도처를 마음 놓고 휘젓고 다닐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단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자유도 더욱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제 지금 탄압을 받고 있고 바로 지난달 중국에 있는 가장 큰 지하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폐쇄당했고 지금 중국의 기독교도들은 최악의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뭐 불교도 탄압하고 있고 또 무슬림도 탄압하는데 100만 명의 위구르는 저쪽 그 신강을 위구르라고 그러죠. 신강에 있는 위구르 사람들은 이제 그 회교를 맺는데 약 100만 명이 위구르인이 그 투옥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국민을 탄압하는 국가들은
자국민을 탄압하는 국가들은 그 탄압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교훈에 의하면은 자국민을 탄압하는 나라는 반드시 바깥으로 나가죠. 바로 이런 그 위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중국은 미국 정부의 목표와 배치되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 혹은 적국에 접근하고 그들만의 고유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자기 주변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전부 각계격파하고 있죠. 뭐 학자들을 산다든가, 뭐 잡지사에 돈을 대줘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잡지를 만들게 하고, 영어사에 돈 대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 만들게 하고, 그리고 중국은 소위 비시 외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돈 꿔줬는데 돈 못 갚을 나라한테 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못 갚을 때는 그 뭐 항구를 뺏는다든가, 뭐 지금 스리랑카가 항구 뺏기고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스리랑카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남미, 저쪽 그 브라질이라든가 뭐 멕시코 이런 데를 자기의 그 뒷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뒷마당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각국의 선거에도 개입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대만과 단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 그 대만이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이제 여기 결정적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미국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모든 중국 국민들에게 대만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뭐예요? 대만이 통일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공산당 계속 중국 공산당은 뭐라고 그러는데, 중국에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공산당이 통치하는, 자기네들은 대만이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의 미래에 더 좋은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America will always believe that Taiwan's embrace of democracy shows a better path for all the Chinese people. 모든 중국인을 위해서 대만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곳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만이 통일하는 건가요? 중국이 통일된다면 제일 큰 정당이 지금 대만당이 이제 국민당이죠. 그 장개석이 당입니다. 공산당에 쫓겨온, 그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들은 중국이 멋대로 나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강력한 강화된 힘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미국 군사력이 강하다는 얘기를 쭉 썼습니다. 즉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은 군사력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합니다. 핵무기 현대화, 최신의 폭격기, 전투기 개발, 우주군, 사이버군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은 막강하게 이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과 무역 얘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2,500억 달러를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5천억 불을 팔죠. 5,050억 불. 그중에 2,500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붙였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이 장악하고자 하는 최고 첨단 산업, 거기에 대한 제품엔 전부 관세를 붙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정상적인 그 행태를 보이고 미국과 어떤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더욱 많은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죠, 다 모두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 경제가 망가지기보다는 중국이 번영할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자유무역, 공정무역,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미국은 지금 중국의 체제, 지금 현재 중국의 체제를 바꾸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중국의 공산당 체제, 이건 아니죠. 슬프게도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거, 미국의 이념 등등을 망치기 위해 미국 여론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직접 얘기한 거가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그 콩을 많이 팔죠. 대두라는 거. 대두 팔고 뭐 음식을 많이 파는데 식량. 아이오와주가 제일 이 미국의 대규모 농업주죠. 그런데 중국이 아이오와주의 그 지방신문 큰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광고를 내는데 마치 이제 중국이 돈을 다 댔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정말 뭐 그냥 레클리스 준비 안 하고 막 제멋대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의 농민들을 전부 어렵게 만들고 망치고 있다 하는 그런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비를 중국이 내고 그 이만한 그 광고 전단지를 신문에 껴서 내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선거에다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떨겨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2020년에 그렇게 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 중간선거에도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막 그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죠. 중국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있으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지금 미국은 러시아가 그 선거에 개입했다고 그래갖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하는 데에 비하면 러시아가 한 짓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센 그런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데스 모이스 레지스터라는 그 미국의 아이오와주의 아주 중요한 지방 신문인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그 무역 정책이 reckless and harmful to Iowans, 아이오와 주민들한테 아주 엉망진창이고 아주 위험한 해를 주는 그런 거라고 선전을 했는데 뭐 펜스 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미국 국민들은 그런 선전에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할리우드 영화 만드는데도 중국이 돈 대고 그리고 잡지 만드는데도 돈 대고 교수들한테도 돈 대주고 중국에 나쁘게 쓰는 거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넓게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계속 중요한 것은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차이나 중국의 공산당은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금년이죠. 미국은 5월 달에 졸업식 많이 하는데 메릴랜드 대학 졸업식 때 그 학부 졸업식 할 때 그 졸업생 대표로 한 사람이 답사를 하는데 중국 학생이 답사를 했습니다. 중국 학생이 답사를 하는데 거기 나온 말이 fresh air of free speech.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시원한 공기냐. 시원하죠. 프리 스피치는. 그거를 했다고 또 중국에서 막 그냥 야단이 났죠. 중국 SNS에서 이 젊은 학생을 막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연구소가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를 불러다가 이제 연설을 시켰어요. 중국이 거기를 해킹합니다. 그 연구소를. 그런 얘기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학문의 자유까지 망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끝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 태평양 그것도 우리가 제가 아주 여러 번 얘기했죠. 인도 태평양이 열려 있고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펜스 부통령이 말한 이 모든 문제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이제 박수를 뭐 다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데 China should know that the American people and their elected officials in both parties are resolved.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이 뽑아놓은 사람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뭐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뭐 결코 그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요새 북한 문제 보면은 미국 공화당 민주당 다 비슷비슷하죠. 예.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루신이라는 그 중국의 그 문호죠, 문호.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중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을 동물처럼 비하하든가 성인처럼 존경하든가. 중국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외국 사람이 동물 아니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외국 사람은 하나님도 동물도 아니고 그냥 동등한 사람이라고 봐주면 그게 되는 거다는 얘기죠. 예. He has either looked down at foreigners as brutes or up to them as saints, but never as equals. 중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야만적으로 보든가 성인으로 보든가 했지 결코 동등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게 이제 서구식 국제 질서죠. 그렇게 봐야 된다 하고서 뭐 이제 좋은 말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좋은 말로 끝을 맺는데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중국의 체제 변혁입니다. 공산당이 아닌. 그래서 공산당이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쟁이 상당히 제로섬적인 투쟁으로 나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문서로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떠 있는 문서입니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이 이 정도로 상당히 그 과격한 연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중국 패권 경쟁이 이제 노골적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바로 그 미중 패권 경쟁의 그 검은 구름이 지금 서서히 아니라 급격히 한반도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 하고 앞부분에 이제 그 미국 그 이상한 국회의원이 뭐 조금 망신을 당한 것인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또 트럼프를 망신 줬다라고 이제 참 엉뚱하게 보도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